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회사가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임금체불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회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었을 때 내가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사유랑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퇴사하게 되면은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게 되거든요. 이 상실 신고 했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은 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희망퇴직 실시 혹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일 텐데요. 이러한 권고사직을 요구받아서 내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직서에 여러분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직서에 어떠한 내용이 좀 기재가 되어야 되냐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안에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 퇴사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직서를 작성을 할 때는 사유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고용보험 상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퇴사가 직접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회사 내부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 세무회계 이런 사무실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으시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인 이제 23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했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법령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직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자체가 연속한 기간인 건지, 아니면은 뜨문뜨문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이걸 다 합산한 기간인 건지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불이라 했었을 때 전체 다 임금체불이 된 것을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은 일부 임금체불만 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기준을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최근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게 되었었을 때는 기준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꼭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현재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액 체불된 경우에 이직 전 1년 동안의 미지급 또는 이제 지연 지급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 5일 날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일이 임금 지급일인 거죠. 5일에 임금 10월 5일 날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5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12월 6일 날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 5일 날 받아야 될 임금이 2달 동안 밀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네, 다음 예시로는요. 10월 임금을 11월 5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5일 임금은 12월 5일 날 받게 되었어요. 이게 10월달 임금이 한 달 밀렸고 11월달 임금이 한 달 밀렸잖아요. 그럼 요 기간을 지연 지급된 요 기간을 합산했었을 때 2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요 경우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씩 밀린 건 아니고 한 열흘씩 밀렸습니다. 10월 임금이 한 열흘 밀리고 11월 임금이 열흘 밀리고 여기서 말하는 밀렸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지급일로부터의 밀린 기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10일 밀리고 한 달 월급 10일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모두 10일씩 밀렸을 때 10 곱하기 6 하면은 6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을 30일로 계산을 했었을 때 2개월 이상 밀린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임금이 전액 체불이 된 경우이고 여기서 2개월 이상을 계산하는 거는 미지급된 기간뿐만 아니라 지연 지급된 기간까지도 다 합쳐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을 계산을 할 때 꼭 연속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금이 전액 미지급된 경우인데요. 이 전액 미지급됐다라는 거는 임금 내가 받아야 될 임금 자체가 지연 지급이 아니라 아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이러한 미지급이 2개월치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실제로 미지급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나 하더라도 이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앞서서 예시 똑같이 매월 5일날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0월 5일자 임금도 못 받았고 11월 5일자 임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11월 6일날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의 시작일이 10월 5일이잖아요. 그리고 퇴사는 11월 6일인데 요 기간이 2개월이 안 돼요. 2개월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임금이 10월 5일분, 11월 5일분 2개월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제가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이 전액 미지급되고 지연 지급되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는 30%를 기준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30% 이상 체불이 된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0 받아야 되는데 30%인 30만 원 이상, 이제 30만 원 이상이니까 30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이 체불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절 없이 연속해서 체불이 된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매월 5일날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때 10월 5일날 임금의 70% 미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지금 체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임금 30% 이상 임금을 계속 못 받다가 12월 6일날,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연속된 2개월이잖아요. 12월 6일날 이제 이직을 했었을 때는 연속된 2개월 동안 30% 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매월 5일 임금 지급일인데 10월 5일에 임금의 70% 미만만 받고 12월 6일날 이제 나머지 임금을 받긴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2월 7일날 퇴사를 했었을 때는 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30% 전액 체불이 아니라 30% 이상의 체불인 경우에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속해서 체불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체불이 발생했다라는 게 미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지연 지급된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나는 30%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을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0% 미만 체불이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2개월의 연속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의 연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 없이 연속될 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직을 했을 거다라고 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은 미지급된 기간뿐만 아니라 지연 지급된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매월 5일의 임금 지급일인 사람이 5월 5일,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임금의 각각 30% 미만이 이제 체불이 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월 6일 날 이직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요.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동안에 30% 미만이 체불이 되었는데 이제 이직 전에 이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연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복잡하죠? 법령에는 2개월 이상 이제 임금 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 임금 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직서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사직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2번으로 이제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뭐 희망퇴직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덜컥 먼저 사직서부터 작성을 하신다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업 상태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을 받으시면서 다른 곳을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퇴사를 먼저 하시기 전에 혹은 사직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과 가까운 고용센터에 먼저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